네, 한대희 총리 후보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한테도 또 야당 정치인한테도 심지어 전화를 해서 꿋꿋이 버텨보겠다, 도와달라 뭐 이런 전화들을 했다고 하던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 사퇴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로 봐선 본인의 결단인 것 같은데 정미영 변호사께서 이 검사 선배로서의 존경심 싹 사라졌다, 사퇴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은 청문회를 만약에 거치게 되면 이것 말고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젊은 검사들에게는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존경받는 선배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가는 게 그래도 아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남아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청문회 아예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그래도 처신을 하신 걸로 봐서 그래도 안 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 들어서 벌써 청문회 거쳐야 할 대상자로만 6번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인수위 때 하셨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낙마하셨죠. 이제 이유는 아들 병역 문제, 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로 이동흡 내정자께서도 낙마를 하셨는데 대법관 때 아마 경비 유용 문제가 아마 특정 업무 경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안대희 대법관 전 대법관도 이 문제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이셨던 김종우 내정자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국민들께서 이중국적자.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부동산 문제도 있었지만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병관 내정자도 참 오래 갔었는데요. 무기 로비스트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낙마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께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탈루 문제로 이제 또 낙마를 하셨고요. 이번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까지. 이번이 이제 참 이철희 많아요. 소장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청와대 내에서 9.11 테러 이후에 무너진 땅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그라운드 제로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개각도 대폭 늦어질 것 같고 상당한 타격이죠. 지금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거나 아노미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 수습책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크게 보면 위기 수습책이 두 가지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부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인사카드였습니다. 인사카드는 총리에서부터 제동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간 상태고, 게다가 뒤로 밀려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여론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또 정부 조직 개편도 원래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거에서 조금 수정이 또 돼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좀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고, 이래저래 뭔가 좀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얼마나 또 잘 수습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지 말고요. 또 여론이 너무 무섭다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고 본인들 탓을 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풀면 된다고 봅니다. 차근차근이라는 단어가 참 소중하게 들리는 게 갑자기 너무 위기의식에 빠지면 납작 엎드리거나 내지는 팍 엎어져서 허둥지둥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정부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에 밝힌 내용을 불과 며칠 만에 또 바꾸는 이런 일 벌어졌잖아요. 이런 게 좀 허둥댄다는 인상을 주니까 차근차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안대희 총리 낙마에 대해서는 청와대 책임론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또 홍경식 민정수석 대법관 시절에 얼마 받았는지 같은 건 분명히 검증했을 건데 별 문제 안 된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이제 이걸 몰랐다 그러면은 뭐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겁지겁한 것이고요. 그건 명백하게 이제 사전 검증을 잘못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국민과의 생각차, 온도차가 엄청나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이겠죠. 실제로 법조인들 만나보면은 저 정도 재산은 뭐 딴 분에게 비하면은 굉장히 양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돋구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서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과 국민들의 편을 들어야지 전문가 집단의 생각을 듣고
그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그랬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사람들 모두 한번 곰곰 생각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 다 법조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있다가 로펌에 가서 또 상당한 또 고액 받다가 다시 청와대에 온 경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법조 전문가 그룹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젊은 이 법조인 그룹, 그다음에 이게 고위 법관이나 고위 이제 이 검찰의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 뭐 법관이나 그 어린 그 판사 검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네.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야 할 그분들이 로펌에 갔다가 청와대 왔다가 뭐 이런 분들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국민인식과의 괴리가 지금 문제다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뭐 저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제가 정치권에 돌아가는 걸 올해 한 20년 지켜보다 보니까 올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정치권에서는 통상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디펜스하거나 변호하면 막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곳을 오래 쳐다보면 그 사고에 빠지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인사검증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도의 인사는 대통령께서 기준을 잘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험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 원한다.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열어주니까 자꾸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잠깐 여야의 반응 좀 들어보고요. 이제 문제는 또 후임 총리 아니겠습니까? 반응 잠깐 들어보시죠.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차가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 물러나라, 국정원장 물러나라, 국가안보실장 물러나라, 비서실장 물러나라, 총리 후보자 물러나라. 도대체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모든 사람 족족이 물러나라고 하니 이런 거대 야당 슈퍼 야당을 모시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급합니다. 후임 총리 인선을 해야 하는데 당장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은 더 고조되고 있고, 그러면 청와대 비서진부터 바꾼 다음에 총리를 또 내정할 거냐, 아니면 일단 총리 내정까지 한 다음에 또 바꿀 거냐, 뭐 순서도 참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가닥을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최인택 의원 한 말씀 주시고요. 세 분께서 생각하는 후임 총리는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또 한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아까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 제로는 거대한 피해 그리고 거대한 이제 손상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작의 이미지도 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좀 약간 과감하고 진취적이면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아예 과감하게 여야를 이제 떠나서 여러 사람들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새롭게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박준영 전남지사하고 김문수 경기지사 이런 이제 실제 이제 그 행정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두 분 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그 뭐 새누리당 소속이고 한 분은 이제 그 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요.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대한민국의 단합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는데 박준영 전남지사는 새로운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거국 내각의 시작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어쨌든 그런 제안이고요. 다른 분도 혹시 염두에 두신 분 있나요? 이철희 소장? 순서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청와대 개편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인사 검증 라인인데다가 인사위원장이 추천하는 권한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라인부터 일단 바꿔줘야 새로운 사람들이 일단 이 눈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부터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총리 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최인택 의원 말씀처럼 초당적으로 뭐 가급적이면 거국내각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꼭 뭐 지금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 예. 지난 대선 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을 때거든요. 맞아요.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단순히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시대 과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총리 자리를 줘서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해내는 쪽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종인 전 수석을 청구하셨네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의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미경 변호사는. 저도 이제 처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이 인사 시스템에 개입됐던 분들 이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거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된다? 예, 일단 신뢰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뭐 법조 전문가들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시스템에 개입됐던 분들이 바뀐 상태에서 그 후보자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는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든 아니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임 총리제에 대한 굉장한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총리가 제대로 책임을 가지고 좀 일을 좀 열심히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좋은 인물이 많지만 말씀하신 그런 게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면 힘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그분한테 그분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실세가 가야죠. 네, 실세가. 실세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지금 아무튼 여건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서 계속 이름이 오르시는 분 중에 김무성 의원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총리로 딱 가시면 어떻게 보면 책임 총리제의 그 모양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다음에 꿈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세 분이 추천한 박준영, 김문수, 김종인, 김무성 이런 분들 가운데 혹시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세 분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여러 축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후에 그런데 사실은 한 축으로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나머지 축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지금 그러다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함께 힘을 합쳤던 여러 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조를 받아서 이제는 협치의 정신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